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인물의 이름이 통째로 하나의 시대 이름이 된 아주 특별한 생일입니다. 그 이름은 빅토리아. 1819년 오늘 영국 런던 켄싱턴 궁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훗날 63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하나의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여왕이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819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켄싱턴 궁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왕 조지 3세의 넷째 아들 켄트 공작이었습니다. 왕족이기는 했지만 왕의 계승 순서로 보면 꽤 멀리 있었습니다. 왕실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른 왕족들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 영국 왕실에는 합법적인 후계자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조지 3세의 아들들은 많았지만 적자 후계자를 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이 작은 아기에게 왕위 계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켄트 공작은 빅토리아가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어린 빅토리아는 어머니의 엄격한 보호 아래 다소 고립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30년 조지 3세의 또 다른 아들이 윌리엄 4세로 즉위했지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37년 윌리엄 4세가 사망했습니다. 갓 18살이 된 빅토리아가 영국 여왕의 자리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18살의 여왕. 상상이 되시나요? 기록에 따르면 즉위 당일 이른 새벽 대신들이 켄싱턴 궁전을 찾아와 여왕이 되었음을 알렸을 때 빅토리아는 잠옷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영제국 역사상 가장 긴 재위를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즉위 초기 어린 여왕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왕실 내부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40년 빅토리아의 삶에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일 출신 귀족 엘버트 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촌 사이였고 184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엘버트 공은 단순한 왕실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능력과 행정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빅토리아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1851년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는 엘버트 공이 깊이 관여해 성사시킨 행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산업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 박람회는 당시 영국이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임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는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유럽 각국의 왕실로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빅토리아는 훗날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세기 말 유럽 왕실 지도를 펼치면 대부분의 나라에 빅토리아의 자손들이 앉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861년 빅토리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엘버트 공이 42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빅토리아에게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랜 기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엘버트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평생 그대로 보존했으며 매일 아침 그의 옷을 침대에 놓아두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40년 가까이 검은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과 언론 사이에서는 여왕이 공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깊은 슬픔의 모습이 오히려 빅토리아를 더욱 인간적인 인물로 느끼게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서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방대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 기록들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빅토리아 시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1차 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왕실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솔직한 내면이 담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기간, 영국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식민제국을 구축했습니다. 인도, 캐나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 오세아니아. 당시 세계 지도의 상당 부분이 영국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1876년 빅토리아는 인도 황제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 국내에서는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철도가 전국을 연결했고 공장이 늘어났으며 도시가 팽창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단순한 번영의 시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빈민가의 확대, 노동 착취, 아동 노동, 심각한 도시 위생 문제가 공존했습니다. 제국의 팽창 뒤에는 식민 지배, 경제적 수탈, 현지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빛과 그늘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군주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는 의회와 내각이 운영했고 여왕의 역할은 정치적 독재보다는 왕실의 상징성, 국가 통합, 국민과의 정서적 연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국 입헌군 주제의 모습이 이 시기에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기간은 약 63년. 당시 영국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켄싱턴 궁전에서 태어나던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이었습니다. 1819년 그 작은 궁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여왕이 되었고 63년의 재위 동안 한 시대 전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빛나는 제국과 처절한 불평등이 공존했던 그 시대,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과 남편을 잃은 한 인간의 슬픔이 교차했던 그 시대. 그것이 빅토리아 시대였고 그것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5월 24일 그 이름이 하나의 시대가 된 여왕의 생일을 기억하며 역사 속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